올해 정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 그리고 실채점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추정들, 그리고 실채점 전에 생길 만한 어떤 궁금증들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로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그냥 결론만 딱딱 던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그런 생각의 근거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일단 등급컷부터 좀 조정을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처음에 올린 등급컷은 사실 수능 직후에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그냥 올린 거고, 사실 뭐 그때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올리긴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1등급 커트라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엄매 같은 경우에 처음 잡았던 등급 컷이 다소 높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엄매에서 1점을 낮추는 정도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틀린 기준으로 아마 엄매에서 86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엄매 화작 간의 표점 차이도 원래는 만점 표점 5점 차에 1컷을 4점 차로 잡았는데, 그냥 만점 표점 차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아마 5점에서 6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깔끔하게 그냥 1등급 컷 차이를 5점으로 하는 게 좀 더 지금 시점에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언매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언매 1컷을 1점 내리면 좀 적당한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1컷은 낮지만 뭐 고득점자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되게 그냥 수능 직후에 보이는 어떤 착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뭐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잡히면 100분위 같은 거는 거의 그냥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1컷이 낮은데 뭐 유독 만점자가 많다거나 90 후반이 많은 시험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엄매에서 선택을 틀린 엄매 95점 이상은 100분위 100이 거의 확정적이라 생각하고, 아마 공통만 틀린 95점과 선택을 틀린 94점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저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택을 틀린 94점이 100, 그리고 선택 틀린 93점이 99를 받는 것도 확실하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99와 100의 경합권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건 그냥 100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것 같고, 이게 99, 100이 애매한데 99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이쪽은 99가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 89점도 98이 확정인데 뭐 이쪽에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통을 틀린 91점과 선택 틀린 90점, 98과 99의 경계에 놓여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쭉쭉 내려갔을 때 실제로 애매하다 보는 지점도 88점도 이제 97과 98의 경합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선택을 틀린 88점이니까 공통 틀린 89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 선에서 애매한 지점들인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확정적이다. 물론 근데 제가 아예 1컷 추정을 높게 잡았다면 그냥 다 일씩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냥 실제점 나오기 전에 그냥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나마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걸 그냥 선택하는 느낌에 가깝죠. 여러 가지 커트라인 추정치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선에서 1등급 컷이 나올 거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어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솔직히 수학이 좀 되게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고 만점자는 대략 800명대. 근데 어쨌든 뭐 당연히 이사 수능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 것 같고 솔직히 2, 3 수능이나 이제 2일 수능 같은 경우에 대략 900명대의 만점자였는데 올해도 그거랑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단 조금 적게 잡았고 그래서 한 800명대 정도로 잡았고 대략 0.2% 정도. 그리고 96점에서 저는 96점이 공통을 틀리냐 선택을 틀리냐가 갈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갈리게 되면 이제 공통을 틀린 96점만 100분이 100을 받고 선택을 틀린 96점이 99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그냥 두 개가 뭉칠 것 같아요. 두 개가 갈릴 정도로 왜냐면 이번에 미적이 대단히 어렵진 않았거든요. 물론 공통도 정답률만 보면 공통도 굉장히 쉬운 시험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공통도 뭐 두 문제가 어려웠다지 결국에 이게 22문제 중에 20문제가 워낙 쉬운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상 상위권에서 공통을 많이 틀리긴 하지만 그냥 공통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어려운 공통이라고 할 순 없어요.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문제에서 정답률이 엄청나게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사실 공통도 어렵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냥 미적은 대놓고 쉬웠죠. 그래서 미적을 틀리냐 공통을 틀리냐로 막 엄청나게 갈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는 그래도 갈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마 원점수 92점이나 88점부터는 아마 88점은 한 번은 무조건 갈리고 92점은 갈리냐 마냐 되게 애매한 지점 정도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96점은 저는 그냥 안 갈릴 것 같다. 그래서 둘 다 100분이 100을 받으면서 96점은 아마 저는 100분이 100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2점부터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 일단 92점 대다수가 선택 두 개 틀린 92점은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거의 이쪽에 몰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통을 두 개 틀리거나 아니면 공통 하나 선택 하나 이 비중이 거의 92점의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세 개가 합쳐지면 좀 아슬아슬하지만 셋 다 그냥 99를 받을 것 같아요. 셋 다 합쳐지면. 근데 만약에 갈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갈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 98을 받겠죠. 아마 아래쪽에 위치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갈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만 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찍기에 가까운데 그냥 이 정도로 갈리면 뭐 그냥 그럴듯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건데 그래서 99랑 98이 공존하는 어떤 구조가 될 수 있다. 근데 다 같이 뭉치면 애매하긴 하지만 셋 다 99를 받을 것 같고 만약에 공통 두 개 틀린 92만 따로 빠져나오면 이것만 99를 받고 나머지 둘을 98을 받는 구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까봐야 알겠죠. 저희 그냥 추정일 뿐이고 미적 89점은 100분이 98을 받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88점에서 100분이 98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88점은 공통을 3개 틀려도 100분이 98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선 낮게 보고 있어요. 아마 97과 96으로 갈리는 구조가 될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미적 쪽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확통 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확통이 아마 저는 그냥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저는 시험을 풀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적 확통이 최소 3점 차 이상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까봤을 때 실제로 미적의 난이도는 많이 낮았고 결국 공통으로 변별을 하는 구조였고 그 과정에서 확통 난이도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쪽으로 좀 생각이 쏠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확통과 미적의 만점 표점 차가 2점 차일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그쪽에 좀 더 그냥 그쪽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이라서 확통 100이 미적 96이랑 똑같게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97이랑 똑같게 잡힐 수도 있고 혹은 96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지금 시점에 굳이 결정을 하자면 저는 그냥 확통 미적의 만점 표점 차가 2점 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 만점은 미적 96점을 앞지르는 구조가 돼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워낙 공통 위주의 변별이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정리할 것 같고 그래서 확통 만점은 100분이 100을 받는 게 확실시 되고 있고 확통 96점은 미적 93점이랑 겹치기 때문에 100분이 99가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92점도 마찬가지로 89점과 겹치면서 100분이 98을 받는 게 저는 거의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되게 좀 위험한 게 이게 92점이 만약에 미적 88과 겹치면 그 1점의 변화 때문에 100분위도 이게 1에서 2를 그냥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굳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예상을 안 하면 애초에 그렇다고 이거를 96, 97, 98이 다 가능성 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정리가 그냥 안 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하나로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2점 차라는 전제 하에 확통 92점은 100분이 98을 그냥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확통 88점이 이제 총 88점이 이제 거의 1등급 커트라인 경합권에 걸리는 상황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어,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하여튼 이번 시험의 구조가 공통 몰빵이라서 이렇게 돼도 저는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컷 부근의 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솔직히 뭐 음, 일단 88점에서 한 번은 갈릴 것 같아요. 한 번은 갈릴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엔 이렇게 세 개가 붙고 선택 세 개 틀린 경우만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올해는 뭐 어떻게 갈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간에서 갈린다라고 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쪽은 100분이 97 등급을 받고 아래쪽은 100분이 96 1등급을 받는 구조일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갈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세 개가 100분이 97 1등급을 받았고 선택 3개 틀린 88점이 이제 100분이 96 2등급을 받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선택 3개 틀린 88이 만약에 떨어져 나오면 이 위에서 그냥 4%를 넘겨버리는 구조가 돼도 솔직히 이상할 건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그리고 선택 3개 틀린 88점은 거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올해도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붙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붙어 나오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97, 96이 갈리는 아마 3.5%의 경계에 미적 88점들이 위치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지금 골라보자면 이 정도 예측할 것 같고 아마 미적 88점은 전원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급 부근에서 애매해지는 지점이 확통 89점과 확통 88점과 미적 85점, 86점인데 일단 확통 89점은 100분이 96은 일단 유력할 것 같고 그리고 확통 88점에서 공통을 3개 틀린 88점도 96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 아마 이 정도가 이제 미적 86, 85랑 뭉칠 텐데 그래서 이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은 저한테 만약에 굳이 고르라 하면은 저는 그냥 미적 88점에서 다치고 그냥 끝나는 게 깔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작년 수능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데 뭐 작년 수능보다 이제 사실 96점 이상 받기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88점의 도수가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쪽에서 1등급이 진짜 소수가 나오더라도 딱히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나온다면 확통 89점이 만약에 여기서 4%를 못 채우면 확통 89점은 그냥 1등급 받는 거고 여기서도 4%를 못 채울 거기 때문에 확통 88점에서 공통 3개 틀린 경우와 뭐 미적 85점 정도까지가 이제 1등급 컷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비중이 좀 차지하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까지 1등급 가능성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밑으로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미적 84점이 1등급 나오는 경우는 거의 0%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적 85점에서 선택을 많이 틀린 경우도 사실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굳이 따지면 솔직히 전 여기도 가능성이 막 정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1등급이 나온다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낼 것 같아요. 아마 이 비중 때문에 공통 3개 틀린 확통 88점의 도수가 꽤 있을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 4%를 못 채우면
여기서 4%를 채우고 끝나는 구조일 것 같고, 여기에 묶이는 미적은 85와 86점 정도일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냥 여기서 끊기고 끝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확통 89점과 88점 그리고 미적 86점과 85점은 100분이 96을 받는 2등급이 될 것 같다. 그냥 이 정도로 저는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찍는 거라서 뭐 저는 그냥 찍는 겁니다. 물리 원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물리 원도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굳이 고르는 거예요. 굳이 고르는 거고, 100분이 100이 나와도 솔직히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를 넘냐 마냐의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물리원의 어떤 수준을 되게 높게 생각하거든요. 물리원의 표본의 수준을 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시험이 다소 어렵긴 했으나 만점자가 1%를 조금 넘는 수치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점 받기 어려웠던 거 맞아서 저는 이게 진짜 택도 없이 그냥 0.5%가 나와도 진짜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0.5% 나와서 그냥 안정적인 100분위 100이 떠도 그래 뭐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고르자면 그냥 만점자가 1%를 조금 넘는 상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100분위 99, 만점 100분위 99를 줄 것 같고, 물리 같은 경우에 2점짜리도 이제 아마 17번이나 18번의 오답자, 그러니까 그래도 만점자의 절반 이상은 있을 거다라는 계산 하에 48도 그냥 100분위 98을 주는데, 어 근데 이게 진짜 만점자가 제 생각보다 적으면 그냥 199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거 없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47의 도수는 많을 것 같아요. 47의 도수는 꽤 많은 상태라서 아마 여기서 거의 3%는 넘길 것 같고, 3% 넘기는 건 맞는데 4%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까지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46의 도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4%를 못 넘긴다. 그래서 45가 1컷이 되고, 또 45점의 도수는 많을 거라서 45점에서 100분위 96을 받지는 못하지만 1등급이 나온다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인데, 솔직히 이게 그냥 100분위 1씩 다 올라가도, 특히 이쪽에서 100분위 1씩 올라가도 그게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진 않다. 근데 그냥 그렇다고 이거를 99, 100, 98, 99 이렇게 다 써놓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딱 정하고 가겠습니다. 화학 1은 물리보다 그냥 좀 더 쉬웠다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화학은 47 1컷에 만점 100분이 99인 어떤 전형적인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50점과 48점과 47점의 도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무리 없는 예측일 것 같은데, 이게 4%안 넘고 46, 45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이 정도로 볼 것 같고, 아마 45점에서는 100분이 94 정도, 이 정도 잡으면 그냥 물리원과 마찬가지로 화학 원의 표본도 제가 좀 굉장히 높게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막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원에 대한 예측인데 대체로 고난도 두 문제가 일단 3점짜리여서 47과 44의 도수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그리고 뭐 2점짜리도 충분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45도 많을 것 같고, 뭐 48과 46은 되게 적은 방식.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1컷 42나 43 시험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1컷 42점이 100분이 96을 받는 경우는 되게 드물었거든요. 42점이 1컷인 경우는 많았는데 42점이 100분이 96을 받는 경우는 그냥 투 과목 쪽에는 좀 많이 있긴 했는데, 원 과목에서 42점 100분이 96은 받기가 진짜 저는 힘들다 생각해요. 왜냐면 42점 자체의 도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막 막무가내로 풀다가 그냥 적당히 몇 개 찍어서 그중에 잘 찍으면 이제 42점은 확보가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전 42점이 100분이 96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냥 이 정도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난이도가 높다면 47점이 100분이 100을 받으면서 99, 45점도 99 받고 44점이 98 받고 43점이 97 받으면서 42가 1컷이 되는 상황도 절대 배제할 수 없지만, 어떤 생명도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지나면서 뒤로 올수록 사실 1컷이 그렇게 낮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점수 확보를 진짜 잘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100분위는 이 정도로 전 잡힐 것 같고, 뭐 이걸 그냥 4%로 잡은 이유는 진짜 43, 42 경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넘겨버릴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생문도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 지구가 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뭐 역대 수능 중에 아마 최저 난도일 것 같고, 48점이 여기서 그냥 4% 넘겨서 끊겨도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지구 원은 다른 과목과 반대로 개인적으로 지구 원의 표본 수준은 조금 제가 좀 낮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잡힐 거라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47점은 진짜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7%까지 갈 것 같고, 만점자도 거의 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뭐 48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실 4% 넘어가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일단 등급 컷에 대한 예측은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정시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점 단계에서 할 만한 생각들, 어떤 식으로 대학별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저의 그냥 추정 방식인 거죠. 그냥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제 왜 이 점수로 여기가 합격이 될 것 같고 왜 이 점수로 안 될 것 같냐 라는 걸 따질 때 이제 감안하는 요소들, 실질적인
올해 정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될 것 같고, 일단 실질적으로 크게 보는 건 과탐 선택자가 줄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탐에서 백분위 받기가 진짜 어려워졌다는 거고, 뭐 이게 실제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이제 대학별 누백을 통해서 이제 입결표를 내는데, 그냥 이 요인 때문에 아마 입결표에서 모든 이제 이과 쪽 대학들은 누백이 그냥 확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분모 수가 그냥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미적 과탐의 선택자 자체가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는, 특히 의대 쪽 입시, 상위권 입시에서는 사실 그냥 백분위에 그냥 한 1에서 2 정도 까이는 느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탐을 필수로 받는 대학들에서 그냥 분모수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분명히 생각하는 어떤 과탐, 똑같이 과탐 백분위가 96이라 치면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점점점 이제 과탐 백분위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만큼 받기도 어려운 거고 받는 사람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어떤 선택의 변수가 아니라 이제 이번 시험의 변수인 건데, 영어 1등급 비율이 상당히 줄었다. 거의 올해 예측되는 수준은 저는 뭐 한 3% 내외, 3% 정도, 3점 몇 프로 이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사수능 때 이제 영어 1등급이 4점 몇 프로일 때의 어떤 양상만 봐도 이게 되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 1등급 받으면 뭐 초대박이냐, 이거는 아닌 거고, 그냥 본인의 어떤 대학은 일단 국수탐이 결정을 해주는 건데, 전반적인 영어 1등급이 이제 줄어들면은 그냥 이게 그냥 모든, 그냥 영어 감점이 크든 작든 웬만하면 모든 대학에서 전반적인 합격선이 그냥 단체로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영어 감점 적은 쪽으로는 몰려가지고 오히려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추합이 연쇄적으로 돌기 때문에 뭐 영어 2등급 감점이 아예 없지 않는 이상 이게 위쪽으로 추합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 어, 영어 감점이 좀 적은 편이라 해도 어, 영어 감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 영어 1등급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영어 1등급으로 쓰는 그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위쪽 대학 추합의 가능성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쇄적으로 추합이 돌다 보면 결론적으로 영어 2등급 감점이 적은 학교들도 그냥 합격선은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냥 단체로 다, 그냥 영어 1에서 2가 된 건 단체로 다 감점을 맞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겉보기에 진학사의 어떤 몰리는 인원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뭐 영어 2등급 감점 적은 쪽이 되게 박 터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까보면 그냥 전체적인 합격선의 하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요소, 이제 의대 쪽이 이제 2학년도에 비해서 6학년도에 다시 정원을 돌리면서 정시 쪽 모집 인원을 감축시켰고, 이제 그 요소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당연하지만 합격 컷을 올리는 요인이겠죠. 당연히 합격 컷을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실질적인 합격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모집 인원 감소는 당연하게도 이제 합격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그냥 순전히 이 요소만 보면은 뭐 딱히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이거는 아닌 건데, 그냥 이 요인은 커트라인도 올리면서 동시에 그냥 가는 난이도 자체를 올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일단은 가장 클 것 같고, 기본적으로 또 보는 거는 그냥 올해의 그 시험 구조, 뭐 과탐 1컷이나 국어 수학 1컷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매년 그 달라지는 폭만큼 적절하게 치환해서 봐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라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서울이대, 메이저의대, 수도권 이대 쪽부터 인원의 변경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제 성균관이 인원을 대폭 줄였죠. 그래서 50명에서 15명, 35명이 빠져나갔고, 이 요소가 뭐 성균관만 놓고 보면 크다면 큰데, 그래서 아래쪽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사실 뭐 그래서 아주 인하 쪽까지 가면 아주 인하대도 아마 엄청나게 인원이 줄어서 이쪽까지 가면 타격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저는 뭐 인서울 쪽만 놓고 보면 저는 30명 정도 준 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쪽까지 가면은 체감이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의미일 것 같고, 뭐 서울 연세 가톨릭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인원으로 인한 요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대충 연세대의 추정 컷을 제 나름대로 잡아 보면은 작년 이제 진학사 기준 연세대 의대의 예상 컷이 이거였는데, 지금 시점에 예상했을 때 전 이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좀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1등급 인원이 줄어든 게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대 의대권도 당연하지만 누군가는 연대 의대 갈 점수에서 영어를 2등급 받고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미적 만점 받기도 작년보다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 연대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특히 연대에서는 과탐 100분이 100이 갖는 어떤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요새는 대학들이 죄다 과탐에 물 보정을 때려서 대부분 이제 과탐 가중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연대는 사실 과탐 쪽을 반영비도 2대 3대 3이니까 과탐 비중이 되게 큰데, 심지어 물 보정도 잘 안 해요. 작년 같은 경우 99의 이제 위력만 줄였지 100의 위력은 그대로 놔뒀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100을 받는 과탐이 생원을 빼면은 이제 후보군이 물원, 화원, 생투인데, 그쪽에서 100분이 100 받는 게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100분이 100 받는 과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100분이 100의 위력이 변표대학에서 감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원만 이렇게 100분이 100을 딸랑 받아버리면 100분이 100에 해당하는 변표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물론 이게 사탐이랑 합쳐지면서 통합 변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위력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100분이 100을 받아 놓으면 국어 수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치는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는 사실 생각보다 영어와 탐구의 위력이 되게 큰 대학이라서, 영어와 탐구에서 이 정도 받으면 엄매 미적에서 이 정도 받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연세대 아마 합격에 가까운 경합권이다라고 표현할 만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연대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이제 가톨릭대 의대인데, 가톨릭대는 연대랑 반대로 영어 2등급으로 인해서 아마 요구하는 국어 수학 점수가 상당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보다 국어 수학 점수를 훨씬 높게 잡았고, 요구하는 과탐 점수는
별로 높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영어를 2등급 받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예측을 한 건데, 뭐 이 정도면은 어쨌든 가톨릭대 합격에 가까운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 경합권보다는 좀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다소 높게 잡은 이유는 영어 2등급이 이번에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연대 이대에서 연대 이대 점수에서 영어 2등급 받으면서 가톨릭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연대랑 비교해서 국어 수학에서 좀 더 높게 잡았던 거고, 이 정도 선에서 가톨릭 의대의 예상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한양대 이대인데, 한양대는 뭐 계속해서 약간 과탐 가중치가 크긴 한데, 과탐에서 계속 물보정을 때려가지고 실질적인 과탐 가중치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미적 만점만 받아두고 국어에서 오히려 고득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과탐은 이 정도 받았을 때 아마 저는 이 정도가 한양대 의대를 꽤 높은 확률로 뚫어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도 뭐 합격에 가까운 경합권보다는 좀 더 위 점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뭐 성대 쪽 인원이 줄어든 영향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런 요소들 감안했을 때 뭐 무작정 낮추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국어에서 꽤 고득점이 필요하면서 뭐 이 정도 받았을 때 한양대 의대 갈 만한 점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아주대 의대인데, 아주대 의대는 진짜 뭐 성대 인원이 준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그냥 아주대 자체 인원이 준 게 되게 영향이 커요. 그래서 작년에 50명이었다가 10명 뽑기 때문에 이번에 영어 2등급도 되게 많을 거라서, 영어 2등급 받은 수학탐구 고득점자가 죄다 몰릴 거고, 거의 제 생각에는 진짜 다시 예전처럼 인서울 의대권 점수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점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작년 점수보다 대충 국어에서 거의 3점에서 4점을 그냥 끌어올려 버렸고, 거기에 심지어 미적 만점 받기는 더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잡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합격에 가까운 건 맞는 것 같고, 합격에 가까운 점수다 라고 정리될 것 같아요. 실제로 메이저 의대 쪽에서 서울대를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서울대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투 과목 표점이 워낙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었는데 뭐 시대인재에서 예측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워낙 되게 요동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긴 하지만 서울대는 그냥 생략하고, 뭐 나머지 이걸 뭐 다 볼 순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몇몇 곳들만 대략적으로 라인 추정하고 그 근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 이제 지방대 쪽으로 가면은 이쪽도 이제 단국대가 대폭 줄였죠. 단국대가 이제 지역인재 정시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냥 확 줄였어요. 논술도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40명에서 7명 냈고,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지방대 쪽도 다 합치면 대략 100명 정도? 이게 표점 보는 이제 대학들인데, 그래서 이쪽은 그냥 뭐 더 볼까 했는데 그냥 단국대 쪽만 대략적으로 볼게요. 단국대 쪽을 지금 시점에서 커트라인 추정하자면 이 정도로 추정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당연히 인원이 줄어드는 거,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영어 1등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해주는 효과가 되게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선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수고, 작년보다 96점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더 높인 거고, 국어도 사실 작년 94점보다 올해 91점이 훨씬 고득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받았을 때 과탐은 대략 1컷 언저리 받는 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인원수가 줄었다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획득비 쪽 의대들인데, 사실 인원 같은 경우는 충북대가 대폭 감소한 게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리고 이제 건국대가 다군으로 옮겼다는 거. 건국대가 다군으로 옮겼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군에 죄다 몰려 있어가지고 한림, 건국, 충북이 나군에 몰려 있어서 쓰기 좀 애매했는데, 건국이 다군으로 가면서 사실 원서 쓰긴 편하지만 그만큼 어떤 펑크 가능성도 주는 거고, 진학사 기준으로 표본도 빽빽하게 몰릴 거고, 어 근데 또 인원이 줄어가지고 진짜 커트라인은 좀 빡빡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건국 글로컬에 대한 예측컷은 조금 올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지막지하게 올릴 필요는 없는 게, 작년과 비교해서 심하게 달라진 거는, 작년엔 이제 화원이 엄청나게 쉬운 과탐이었기 때문에 화원을 거의 무조건 봐야 됐고, 그냥 화원 만점이 이제 다른 과목 만점이랑 동일하게 취급이 되니까 그냥 화원 표본 때문에 이게 좀 요구하는 어떤 누백이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쉬운 과탐이 없다는 거. 뭐 굳이 따지면 뭐 G1이 되겠죠. G1이 될 거고, 투 과목까지 합치면 이제 뭐 G2가 될 수도 있는데, 투 과목도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게 쉬워가지고 결국에 핵심은 아마도 생원을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생원을 안 해야 이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G1을 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대폭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커트라인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똑같은 96점이지만 올해 96점이 훨씬 가치가 높을 것 같고, 국어에서 특별히 국어가 중치 이제 2대 3대 3이기 때문에 여기도 국어에서 특별히 고득점을 더 요구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어 1등급이 올해 영어 1등급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가 96점과 영어 1등급이긴 하지만 올해가 받기 훨씬 어려웠고 올해 받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충분히 어떤 올해의 이 점수가 더 고득점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컷함에서 이때는 화원이 없기 때문에 컷함에서 막 엄청난 고득점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올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국대 글로컬의 어떤 합격에 가까운 점수다, 합격에 가까운 경합권 점수다 라고 얘기할 만할 것 같은데, 어, 네, 뭐 이 정도면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대구 가톨릭 때만 좀 보면은, 대구 가톨릭 때도 인원이 좀 줄었고, 특히 이제 충북 쪽 줄어든 게 대구 가톨릭에도 아마 되게 타격이 있을 거예요. 물론 충북 건국과 다른 게, 이제 충북이나 건국은 2대 3대 3으로 과탐 가중치가 되게 큰 편인데, 대구 가톨릭은 과탐 가중치가 거의 그냥 모든 학교 통틀어서 제일 작은 편이라서
근데 또 영어 감점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영어 1등급 감소로 인한 어떤 커트라인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이제 대구 가톨릭 예측컷이 이 정도인데, 올해 뭐 특별히 인원 감소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겉보기에 크게 올린 것 같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순수하게 미적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미적 하나 더 맞췄고, 영어 난이도 올라갔는데 영어 1등급 받은 것만으로도 작년보다 일단 여기서 고득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 이 정도 받아주면 이것도 이제 꽤 고득점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탐에서 좀 까여도 과탐 가중치가 정말 정말 적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받으면 저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너무 널널하게 잡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영어 1등급 줄어든 거, 올해 미적 난이도 이런 거 따졌을 때 뭐 이 정도 확보되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은 백분위 의대 쪽이고, 음, 백분위 의대 쪽에서 실제로 인원 감소가 제일 크게 일어난 쪽은 가천대,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게 축적되면 또 영향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분위 의대 쪽도 진짜 제주관동이 작년에는 되게 널널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요구하는 점수치가 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조선이 좀 크긴 해요. 조선을 이번에 막 따로 다루진 않을 건데 조선대도 진짜 이쪽 추정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물론 인원이 줄었지만 영월 등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올해 계명대가 근데 영어 감점을 대폭 줄이면서, 계명대가 소위 원래는 영어 2등급 받으면 절대 못 가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그냥 영어 감점이 적은 백분위 대학에 속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감점 적은 데가 계명, 영남, 뭐 강원, 건양, 관동, 뭐 이렇게 5개 정도로 꼽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어 2등급도 충분히 쓸만한 데가 많아서 진짜 요구하는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는 그래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일단은 뭐 어쨌든 과탐의 선택자 수가 감소해서 과탐 백분위 따기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또 수학 같은 경우는 반대로 96점이 만약에 백분위 100이 나오고 92점이 99가 떠주면 반대로 또 수학은 백분위 따기 쉬운 구조의 시험이 되기 때문에 진짜 변수는 많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잡아보자면 작년 가천대 의대 컷이었고 이게 40명 뽑던 기준으로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올리는 거죠. 그래서 수학 가중치가 큰 편인데 수학에서 100분위 100 받으면 되게 크게 작용할 거고, 그러면서 국어랑 같하면서 98, 98을 받아주면은 저는 이 정도가 진짜 경합권 승부가 되는 쪽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경합권에서 합격에 가까운 쪽일 것 같은데 뭐 진짜 모르는 거죠. 까봐야 아는 건데 지금 시점에 예측하자면 이 정도 선으로 잡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계명대인데, 계명대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영어 감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살피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1대1 대 1 반영이었고 뭐 인원수 늘어난 것도 영향 받으면서 사실 되게 널널하게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어 2등급 유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100분위는 작년보다 훨씬 높게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99, 99, 98 정도면은 그래도 할 만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마 뭐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진짜 모르는 거죠. 까봐야 아는 거고, 일단 추정치는 이 정도. 아마 계명뿐만 아니라 뭐 건양대나 영남대, 관동대 뭐 그쪽 선택지도 아마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수대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100분이 의대 쪽 최하선을 잡는다 쳤을 때 뭐 실제로 크게 차이 나게 벌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동제주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측것도 쭉쭉 내릴 수 있는 거였는데, 뭐 올해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고 진짜 거의 차이 없이 붙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측것도 무턱대고 내리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아마 제주대 이대를 어느 정도 가능성 높게 써볼 만한 상태이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로 의대 쪽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를 다 다룰 순 없는 거고 그냥 적당히 몇 개만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치대 쪽 인원 변화인데, 치대 쪽도 가져온 이유는 단국대랑 원광대가 소위 대폭 인원을 줄였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크죠. 단국대 원광대가 줄인 거. 그러면서 근데 부산대가 다행히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그나마 좀 만회를 많이 해줬고, 경희대도 좀 늘었고, 그래서 뭐 단국대랑 원광대가 확 줄이긴 했는데 뭐 그나마 이쪽이 있어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고, 뭐 조선대 줄어든 것도 되게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치대 쪽부터 보면은, 경희대 치대 가져온 이유는 올해 영어 감점을 아예 없애면서 그로 인한 변화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측컷 이 정도였고, 실제로 수학 고득점에 영어 2등급 받고 탐구 고득점 이렇게 받으면 경희대식으로 좋은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뭐 올해도 거의 비슷한 구조일 것 같고, 심지어 영어 2등급 감점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영어 1등급 있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영어 1등급으로 경희대 치대 갈 점수면은 무조건 일단 의대가 되기는 할 거거든요. 아마 연대 치대 쪽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경희대 치대는 영어 2등급 감점을 없앤 만큼 그만큼 요구하는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아무리 다른 쪽 합격선은 낮아지더라도 이게 영어 감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같이 합격선을 내릴 텐데, 그냥 영어 감점이 아예 없다는 거는 이건 뭐 영어 2등급이 그냥 대놓고 쓰라는 얘기라서, 뭐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원 는 것도 약간은 널널해지게 만들 것 같고, 그래서 추정하는 점수는 이 정도일 것 같고, 뭐 사실 작년이랑 비교해서 오히려 내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내린 이유는 그냥 뭐 과탐 선택자 줄면서 과탐 100분이 따기 어렵다는 거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는 거고, 뭐 당연하지만 이제 영어 2등급 감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굳이 따지면 더 고득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국어 이제 미정 96점의 난이도도 작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작년 97점이긴 하지만 아마 이게 좀 더 고득점 아닐까 생각을 해서 잡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뭐 국어에서도 좀 더 올린 거죠. 실질적으로 뭐 1컷에서 이거는 3점 빠진 점수인데 1컷에서 이건 2점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경희대 치대
예측을 저는 잡을 것 같고, 뭐 이것보다 더 낮추기는 예상치기 때문에 굳이 더 낮추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당국대 치대인데, 당국대 치대 쪽도 결국 인원수 대폭 감소의 영향을 좀 잡기 위해서 계속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서 또 영어 1등급 감소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보면은 저는 그래도 영어 1등급 감소가 되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원수 준 것도 영향이 되게 크지만 영어 1등급 감소도 당국대 쪽에서는 만만치 않게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자면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점수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한의대 쪽 인원인데, 이쪽도 그냥 원광대 쪽이 거의 뭐 인원을 잘라 먹어버려서 나머지는 뭐 별 차이 없는데 오히려 경희대가 늘렸고, 근데 이제 원광대 쪽이 거의 이제 삭제되는 수준으로 그냥 많이 없어졌다는 거. 경희대 한의대 예측 컷이고, 그냥 뭐 사실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의대 쪽 인원이 줄었다 해도 사실 그렇게 큰 영향권에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좀 있어서, 그냥 좀 이 정도로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잡는 게. 물론 뭐 조금 낮게 잡은 경향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인원수 늘어난 거 감안하면 이 정도 선에서 경합권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명대 한의대인데, 아마 백분위 한의대고 미적가탐 가산이 크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이제 미적가탐으로 쓰는 대학이고, 그래서 결국에 뭐 여기도 당연히 위쪽에서 인원이 줄어든 것에 어떤 연쇄적인 작용은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막상 또 영어 1등급 비율의 감소에 또 그 부분이 계속 상쇄,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인원 감소와 또 영어 1등급 비율 감소가 계속 상쇄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맞부딪히면서 계속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냥 가는 분위기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끝자락 100분이 한의대 쪽 예상도 제 생각에 막 엄청나게 크게 다르게 잡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올 1컷 언저리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그냥 막 엄청난 변화를 무조건 뭐 엄청 내려갈 거다, 엄청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영어가 진짜 어려웠던 게 전 100분이 한의대 쪽에서 크게 작용할 것 같긴 한데, 어, 그래서 뭐 사실 이 정도보다 굳이 따지면 저는 좀 더 이게 오히려 좀 널널한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합격에 가까운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점수일 것 같고, 이제 대구 한의대 쪽 보면은 대구 한의대는 반대로 이제 영어 2등급 늘어난 게 오히려 대구 한의대 쪽은 사실 어떤 진짜 한의대 쪽에서 영어 감점 적은 이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영어 2등급이 많아졌다 해서 대구 한의대 쪽만큼은 사실 무조건 합격선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영어 2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인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요구하는 국어 수학 탐구의 어떤 백분위가 꽤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잡았던 백분위 의대 수준에서 진짜 거의 평균 다 1씩 떨어뜨리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대구 한의대가 잡힐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98, 98 정도 받고 컷하면서 한 97 정도 받고 이 정도 선에서 대구 한의대 예상 컷 그래도 합격에 가까운 정도라고 볼 것 같고 마지막 그냥 지방 약대 쪽도 보면은 지방 약대도 뭐 영어 2등급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낮게 잡기도 어렵고 위쪽에 인원 줄어든 영향도 계속 연쇄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작년이랑 뭐 크게 차이 나기 힘들다. 그냥 올 1컷 부근에서 노는데 한의대 쪽보다 좀 더 요구하는 기준선이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잡은 점수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라인 예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된 의대들이 음, 아마 인하대도 이제 미적 쪽 상한을 이제 높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가 이제 96점과 미적 만점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미적 96점 받은 국어 탐구 고득점자들이 몰리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없앴고 미적 만점 받으면 미적 만점의 위력도 살아 있을 거고 그 차이 있을 거고 이쪽은 뭐 원광대가 이제 바뀌었죠. 원광대를 다룰까 했는데 원광대를 생략을 했는데 원광대 같은 경우가 원래 깡표점이었는데 이제 국어 수학 표점에 과탐 100분위를 보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국대가 원래 유일하게 국어 수학 표점에 탐구 100분위 보는 구조였는데 원광대가 들어왔고 원광대는 심지어 영어 감점까지 줄이면서 되게 독특한 반영 방식이 됐어요. 원광대. 근데 사실 인원이 워낙 줄다 보니까 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아마 커트라인은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쪽 건국대가 다군으로 옮겼다는 거 이 부분도 영향력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명대가 영어 감점 줄였다는 거 이 부분도 변경점일 것 같고 어, 그리고 경희대는 영어 감점 아예 없앴다라는 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라인도 어떤 대략적인 라인 추정 방식, 올해 입시의 변경점, 의대, 치대, 한의대 정시에서 감안해야 될 변경점들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